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라고 하지 않고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조금 더 또렷하게 되고 싶은 그 목표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감안해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들을 실행해 나갈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감우리 이우선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내 모습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가 없으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또렷한 취향 같은 게 없습니다. 선택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라고 하거나 늘 뭘 선택해야 할지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호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도 나중에 곧잘 후회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것과 연결지어서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은 다 날 좋아해 라고 생각하거나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계 속에서의 나를 보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잘못된 시선으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 이런 것들을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가,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 현재의 나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이 주제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일 때 우리는 우리의 이제 신체적인 생김새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키가 크네, 나는 날씬하네, 나는 눈이 작네, 이렇게 신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신체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 가면서 그 다음에 나는 겁이 많아, 나는 화가 나면 자꾸 눈물이 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자아 개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글씨를 잘 써, 나는 책을 잘 읽어, 이렇게 자기의 학업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학업적인 자아 개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친구가 많아, 나는 인기가 많아,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거, 내가 어떻게 생겼지? 타인과 이렇게 다르게 생겼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나는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 난 이런 것들을 잘해,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자아 개념이 발달되어 갑니다. 사람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런 능력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의 모습은 이렇고 나의 마음은 이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회사에서 직장인이고요, 집에 왔을 때에는 아내 그리고 엄마이고요, 또 딸이기도 하고요, 누나이기도 하고요, 언니이기도 할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 친구이기도 하고요, 어떤 장에 갔을 때는 책임자이기도 하고 어떤 장에서는 조직원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이 이 각각의 장에서 다른 모습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하나가 나라고 꼽기 힘들어요. 다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나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상 속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을 관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밀리듯이 내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의존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객관화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위치에서는, 이 역할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는 이런 선호가 있고 내가 이것을 불편해하는구나,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내가 이럴 때 잘 발휘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는구나,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럴 때 내가 내 감정을 다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관계에서는 늘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관계에서는 안전함을 느끼는구나. 내가 나를 관찰하고 객관화해 보지 않으면 나에 대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다양한 장 속에서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 모습들을 내가 잘 인식해내고 나에 대해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상에서 나를 관찰하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실까요?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의 후회가 적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관계에서의 어떤 위치도 잘 설정합니다. 자기가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잘 조율할 수 있고 자기가 좋은 관계는 더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삶의 어떤 만족도와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맺게 되는 관계라든지 삶의 질 자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어른이긴 하지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시계에 맞춰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자랐으면 좋겠고 자기에게 맞는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아이에게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가정에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활동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아 개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것을 그래서 아이랑 어떻게 이야기하지? 너 뭐 좋아해? 너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대화만 나누기로는 좀 뭔가 어색하고 대화가 좀 이어지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경험시키려고 하십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아이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에 대해 알아가고 선호도 발견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능력,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삶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이랑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에 담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의 활동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이들과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자아 개념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인데요. 집에 있는 빨대나 아니면 뭐 나무젓가락이나 아이스크림 바를 이용해서 뽑기 막대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맨 끝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발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고요. 여기는 귀가 그려져 있고요. 어깨가 그려져 있고요. 손, 눈, 입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여도 괜찮아요. 신체 부위를 이렇게 막대기 끝에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막대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준비해 주세요. 이 통에 막대기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아이들이 하나씩 뽑아보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너는 입이 어떻게 생겼어? 나는 입이 되게 커. 나는 귤도 한 입에 넣을 수 있어. 너는 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입으로 맛있는 거 잘 먹지.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나는 말도 잘해. 그리고 호루라기도 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이 나왔네. 엄마 손가락은 굉장히 길어. 엄마는 손으로 너 요리도 해주고 너를 만져줄 수도 있고 엄마는 이 손으로 집을 다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 돌보는 일도 하지. 그리고 엄마는 손으로 피아노도 잘 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들을 뽑아가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기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이것으로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능력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과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에 대해서 내가 관찰해보고 나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활동과 연결지어서 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뽑기 끝에 그려져 있던 신체 부위가 있었어요. 이제 이 부위들을 카드에다가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카드에다가 신체 부위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다가는 그 신체 부위로 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눈이 그려져 있는데 눈을 뒤집으면 눈을 꼭 감아보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귀 그림이 있거든요. 귀 그림을 그린 카드 뒤에는 귀를 막고 주위를 둘러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발 그림이 있는데요. 발 그림 뒤에는 제자리 점프하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 뒤에는 이렇게 악수하기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 입, 귀, 손, 발, 어깨 이런 것들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 카드들이 만들어졌으면 이 카드들을 바닥에 펴놓고요. 아까 뽑기통에서 또 하나를 뽑아봅니다. 자, 입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에서 입을 골라볼 겁니다. 입 그림의 카드를 골랐어요. 이 뒤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 입 모양으로만 대화하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또 귀 그림을 뽑았어요. 귀 그림 뒤에는 귓속말로 이야기하기가 있습니다. 귓속말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동작이나 행위를 해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게임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내가 귀를 막고 주위를 보니까 소리가 들리면서 주위를 보았을 때랑 다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어깨동무 하는 동작을 해보면서 내가 엄마한테 어깨동무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 엄마가 나한테 기대니까 내가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엄마한테 귓속말을 하니까 뭔가 비밀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야. 팔을 높이 들어보는 동작을 하니까 뭔가 내가 어색하네.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여기 나오는 대로 움직여보면서 나에 대해 집중해보고 그 동작을 하고 있는 나를 내가 관찰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느껴보고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것을 내가 재미있어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어색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어떤 것은 되게 호기심 느껴지고 어떤 것은 좀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받고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할 때 낯선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내가 관찰하게 되거든요. 평소에 등산을 가지 않던 사람이 등산을 가면 등산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게 돼요. 와, 진짜 힘들구나. 내가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공기가 너무 좋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네.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많이 오는구나. 그 경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그런 동작들을 하고 있는 나를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첫 번째 놀이이고요. 자, 두 번째 활동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또 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얼굴을 그리게 할 겁니다. 이 얼굴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이의 모습을 그려줄 겁니다. 여기에 네가 보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줘. 그리고 엄마가 보는 너의 모습을 그려줄게. 이거는 생김새를 그리는 활동이지만 생김새만 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너의 눈은 크고 예쁘게 생겼어. 그리고 코가 되게 귀여워. 입은 이렇게 오밀조밀 조그매. 너무 귀엽지. 너는 이렇게 큰 귀가 있고 너의 머리는 이렇게 곱슬곱슬해.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그려주고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나를 되게 귀엽게 보는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되게 예쁘다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모습을 그림으로써 이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릴 겁니다. 두 번째 스케치북에다가는 서로의 마음을 그려줄 거예요. 내가 보는 너의 마음, 네가 보는 나의 마음을 그려볼
지켜보게 할 겁니다. 너는 항상 잘 웃고 엄마 말도 잘 들어주고 너의 마음은 전체적으로 핑크빛이야.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빨갛고 뾰족한 부분도 있지? 너가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말을 엄마한테 많이 해.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화난 마음도 엄마가 그려줬어. 그리고 너는 조금 겁이 많은 부분도 있지? 네가 무서워하는 부분은 요만큼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엄마가 까맣게 이렇게 색칠을 해줬어. 네가 무서워서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있잖아. 까맣게 너의 무서움을 엄마가 그려줬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거는 엄마가 노란색으로 그려줬어.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바다에 가서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지? 그런 즐거운 마음들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줬고, 그다음에 네가 불편해하는 거, 네가 싫어하는 거, 밤에 혼자 자는 거 싫어하지, 차 오래 타고 멀리 가는 거 싫어하잖아.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갈색으로 색칠을 해줬어. 너의 마음속에는 이런 너의 마음들이 있지. 엄마가 보는 너의 마음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엄마는 내가 저런 걸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구나. 아, 그렇지. 나는 멀리 차 타고 가는 걸 싫어했었어. 내가 화날 때의 모습이 엄마한테 저렇게 보였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가 알아갑니다. 엄마가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 엄마가 그려준 그 모습과 마음의 그림 속에 자기의 모습을 아이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또 나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을 알아보았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이 있는데요. 세 번째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이에요. 아빠는 저런 모습이 있네? 나도 저런 것 같은데? 평소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다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라고 발견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네? 난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알게 되는 내 모습과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알게 되는 내 모습의 그 범위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북에 가족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가족들과 자신의 다른 점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아니면 색칠을 하게 합니다. 엄마와 나는 뭐가 다를까? 엄마는 눈에 쌍꺼풀이 있는데 나는 쌍꺼풀이 없어. 명확하게 아이가 발견했어요. 엄마와 자신의 차이점을 발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엄마와 나의 차이점이 하나 있네. 그 다음에 동생과 나의 차이점은 뭘까? 동생은 키가 작고 나는 키가 크지. 동생과 나의 차이점도 발견했어요. 아빠는 화를 잘 안 내는데 나는 화를 좀 많이 낸 것 같아. 아빠랑 나는 화내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아빠와 자신의 차이점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아이가 가족들과 자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색칠을 해주는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스케치북에다가 친구들도 한번 그려보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신의 다른 점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축구를 잘해. 나는 농구를 잘해. 친구랑 나는 달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는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 친구와 나는 달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그냥 생각해서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알아가면서 나 그런 모습이 있지, 나는 그렇지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의 활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활동을 해보았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능력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랑 다른 점이 뭘까? 나랑 비슷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활동과 연계해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마음이 들었었어? 너는 뭘 좋아해? 라는 것들을 일상에서 자주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수록 아이는 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라고 하지 않고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조금 더 또렷하게 되고 싶은 그 목표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감안해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들을 실행해 나갈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타인과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조율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부모로서
나는 어떤 부모인지, 나는 어떤 어른인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이들과 이 활동 3가지를 진행해 보시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고 다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지 무엇인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요. 앞에 소개해드린 활동들을 하면서 나와 더 친해지고 나를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나를 데리고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속에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또 잘 회복시켜서 다시 또 잘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드린 숙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해 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